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퍼펙트 플라이트 이자영 강사, 김연지 강사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저희가 좀 실용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우리 많은 지원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주제입니다. 좋은 피드백이란 무엇인가입니다. 그렇죠. 네.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뭘 말하냐면 모의 면접을 했을 때 그때 가르쳐 주는 강사가 지원자 그 학생분한테 드리는 피드백, 이게 네. 어떤 피드백이 좋고 또 음. 나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스터디를 정말 많이 합니다. 스터디나 뭐 학원 등을 되게 많이 다니고, 그렇죠. 저 역시 학원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, 뭐 대학교에서도 뭐 한 번 일회성으로 또 뭐 막 강의를 다닌 적이 있었고 했는데, 이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좀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가끔씩은 왜 이게 나쁜 점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해줘야 이 지원자가 고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의 비판적인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경우가 그럴 있습니다. 수도 있죠. 네. 실제로 연지 쌤은 어떤 피드백을 받았었나요? 승무원 준비하셨을 때.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때 스터디 원이셨는데 저에게 피드백을 준 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. 저는 그때 굉장히 승무원이 되고 싶은 열의가 넘치고 혼자 막 유럽으로 사비로 면접 보러 가기도 하고 떨어지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면접을 다 보고 나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, 근데 연지 씨는 별로 이렇게까지 승무원을 하고 싶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. 절실해 보이지 네, 않는다.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. 왜죠?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저의 어떤 풍기는 느낌 자체가 조금 차분한 편이에요. 남들이 보기에.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하이퍼한 모습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. 그래서 제가 그 피드백을 듣고 나서는 네. 조금 더 면접할 때 적극적으로 더 임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그리고 나서 굉장히 합격을 했죠. 네. 도움이 됐던 피드백이네요. 굉장히 도움이 됐죠. 들었을 땐 좀 충격적이었지만 네. 결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죠. 저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았던 피드백이 뭐냐면 사실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을 그때 두 군데나 다니고 무슨 뭐 과외도 하고 뭐 스터디도 하고 엄청 했었거든요. 네. 학원에서 받았던 선생님들한테 받았던 피드백은 뭐 너는 이 이미지가 아니다.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너는 네. 에미레이츠 이미지가 아니야. 뭐 이런 거 그건 있죠. 굉장히 너는 카타르 이미지가 네. 아니야. 뭐 이런 거 있죠. 어, 이런 약간 주제가 없는 그렇죠.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그렇죠. 없는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았어서 항공사들마다 이미지가 뭐 존재는 하겠지만 그게 내가 말하는 모습이 그런 건가?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, 맞아요. 그 다음에 또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, 제가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어요. 20대 초반이었는데 제 목소리 톤이 좀 낮잖아요. 낮고 좀 카함한 편이에요. 그리고 특히 영어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긴장을 하니까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. 맞아요. 사람이 또 한국말 할 때, 영어 할 때 그럼요. 느낌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을 그렇게 막 보다 보니까 이제 받았던 피드백이 너는 너 나이처럼 보이지 않는다. 그러니까 20대 초반인데 활발해 보이고 왜 그렇죠. 아웃고잉하고 액티브하고 에너제틱하고.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들이 뭐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묻곤 합니다. 왜냐면 제가 줬던 피드백과 뭐 본인이 받던 피드백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피드백은 정말 뭐 면접을 이제 합격하기 위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뭐든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죠?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주관적인 뭐 잣대로 얘기를 해줄 때 그게 좀 고칠 수 있는 피드백인지 일단 먼저 그거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. 합니다. 맞아요. 좋은 피드백이란 무엇일까요? 정말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주제 자체가. 일단 구체적인 피드백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그 점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건지 맞습니다. 아닌 건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네. 여러분도 피드백을 받을 때 뭐 좀 그냥 별론데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별론지 뭘 고쳐야 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 물어보세요.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피드백을 줄 때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이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그렇죠.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은 면접관이 본인의 답변을 듣고
느낄 수 있는 점들을 얘기해주면서 음.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?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안 돼, 이상해,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상대가 느낄 수 있는지를 같이 알려주셔야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 피드백을 실제로 주셔야 되기도 하고 또 받았을 때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실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아 진짜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공감을 할 수 있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맞아요. 그리고 그렇습니다. 이 승무원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감성적인 면도 있지만 논리적인 면도 크게 작용하는 면접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. 둘 다 중요하니까 좀 감성적인 거라는 건 약간 보이는 이미지, 분위기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 반면에 답변 내용이 면접관이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겠죠. 그래서 피드백을 받을 때 그 논리성에 결여된 부분 그런 것들을 짚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.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면접관들이 뭐 부정적인 질문을 할 시에는 당연히 이 지원자의 조금 더 논리성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. 실제로 그런 부분이 답변 속에 잘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면접관이 외국인이잖아요. 그죠? 외국인이다 보니까 여기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왜 문화 차이적인 면도 있어요. 뭐 네. 예를 들어서 유럽항공사에서 면접을 볼 때에는 면접관이 좀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중에 한국 사람들은 되게 샤이하다 뭐 이런 거 있죠. 맞아요. 그러니까 한국 지원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그렇죠. 내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거 자체가 저 사람이 뭐 숨기고 있는 게 있나? 뭔가 클리어하지 않음이 있나?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제스처에서 나오는 신뢰를 못함이 있고 또 답변 자체도 뭔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아, 그냥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면접 답변을 좀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좀 국내 항공사를 준비하다가 외국 항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피드백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실 거예요. 맞아요. 왜냐면 국내 면접을 하시다 보면 강사분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대부분 외적인 것들, 표정, 뭐 태도, 자세, 맞아요. 네, 이런 것들이 큰데 이 외항사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답변 내용에 그 논리성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, 표현 이런 거 맞습니다.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많이 피드백을 주는 게 정상입니다. 네. 맞아요. 왜냐면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 왜 국내 항공사를 준비하다가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세와 표정을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세 표정은 정말 퍼펙트하게 보거든요. 근데 정작 면접관들이 알고 싶은 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잘 담겨 있지 않고 그리고 왜 내가 슬픈 얘기를 할 때는 얼굴 표정을 웃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할까요? 그렇죠. 전 사실 가끔 면접 그 왜 우리 학생들 면접 봐줄 때 좀 네. 무서웠던 점이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좀 공감을 못하나? 라는 느낌이 들었고 약간 가면 쓴 것처럼 웃고 그렇죠. 있으니까 왜냐면 계속. 이 내용과 내가 보여지는 애티튜드가 다른 거예요. 막 안 좋은 얘기 예를 들어 뭐 손님한테 컴플레인을 받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다 승무원 면접이니까 무조건 웃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세를 이렇게 잡으시고 웃으면서 표정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는 조금 약간 이 사람이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? 그리고 면접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서 대체 공감을 같이 해줘야 되지? 이게 저는 사실 의문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깊이 있게 그 감정이 다 담길 수 있게 말을 해주시는 게 외항사 면접에 조금 더 적합한 저는 그렇죠.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피드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나쁜 피드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나쁜 피드백이 뭘까요, 대체? 나쁜 피드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좀 외적인 거에만 뭐랄까요 치중된 그런 피드백은 뭐 처음에는 도움이 되겠죠. 그런데 계속 그런 것만 반복되다 맞습니다. 보면은 사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는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맞아요. 또 그리고 태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너 여우 같아 보여 뭐 이런 피드백 있죠. 면접관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걸 느끼지 않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너는 그래. 이런 식의 피드백을 이건 되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약간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너무 주관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주실 때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 실제로 면접에도 도움이 됩니다. 네.
피드백을 주는 분들도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자 이제 좋은 피드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가 제 좋은 피드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퍼펙트 플라이트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